지상권에서는 무조건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특히 여기요. 서울에서 만약에 부동산 한다 그러면 뭐 지상권이란 게 필요 없죠. 몰라도 관계없어요. 서울에서 지상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 개발되지 않는 지역은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뭐 지상권 가지고 따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대지가 많은 데 있죠. 유유대지가 많은데 이런 데서는요, 지상권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이제 보면 지상권이라든가 취득시효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도해지가 아닌 지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정식적으로 어떠한 계획도시가 아닌 곳, 그런 데는 보면 대부분 뭐가 있냐, 땅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취득시효가 문제가 되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 그러면 여기서 지상권에 대해서 뭐냐면 먼저요, 타인이에요. 타인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를 점유해서 그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이 수목을 뭐한다?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지상권이에요. 간단하죠? 남의 토지, 그건 자기 토지는 안 돼. 타인의 토지만 돼. 토지는 뭐란다?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점유해야 돼. 점유. 그래서 여기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은 지상권에 기한 뭐가 있다?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점유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바로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명하면서 자꾸 설명할 거예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거든요. 전세권은 점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한마디로 그것은 공작물을 얘기해. 우리가 땅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만 땅 위에 있어. 고가도로도 있고, 육교도 있고, 전봇대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요, 일본에서는 이제 전봇대를 전기차 자동 충전기로 만든대요. 전봇대를. 일본 놈들이 아이도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요, 언제든지 자동차를 뭐 할 수 있도록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봇대에서 전기 흐르니까요. 전봇대 다니는 게 제일 빠르겠죠. 굳이 뭘 할 필요 없고 달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전봇대에다가 전기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무튼요, 쪽발이는 쪽발인데요, 인정을 또 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공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수목,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건물인데, 건물도 공작물이죠. 공작물이 뭐죠? 인위적으로 만든 게 다 공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게 건물이니까 건물을 앞에 놓고 건물, 기타 공작물, 한마디로 공작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돼. 그래서 여기서 뭐다? 여기요, 이런 공작물이 누가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된다고. 그 다음에 뭐한다? 남의 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먼저 이러면 점유하는 거 따져볼까요? 점유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여기 땅 위에다가 을이 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지상권. 그럼 남의 땅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을 뭘 한다? 뭐를 해? 점유를 한다. 어디를 점유한다? 여기 이 부분을 점유한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지상권을 주면은 갑은 땅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점유라는 거가 뭐다? 점유라는 것은 배타성이다. 배타성. 다른 말로 뭐다? 독점적 지배다 이 말이죠. 독점적 지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만 사용할 수 있다. 그걸 점유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우리가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죠?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죠? 갑의 토지가 있고, 여기 을한테요, 지상권을 주죠? 그러니까 이 토지 전부에다가 지상권을 줬어요. 지상권을 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토지 또 일부에다가 전세권을 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전세권. 우리는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전세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땅을 전부를 지상권을 주고 나서 일부에다가 전세를 또 줄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설명해 빨리. 있어 없어? 왜 없다? 왜? 왜 없다? 없어. 맞아. 없어. 왜? 뭐 때문에? 여기요, 지상권에 항상 뭐란다? 점유하죠. 점유는 뭐다? 배타성이죠. 배타성이라는 것은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지상권을 주고 또 위에다가 또 전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토지나 건물,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 말의 뜻은 뭐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만큼은요, 갑의 토지에 이만큼 있으면 갑이 이만큼, 이만큼은
지상권을 주고, 지상권을 주고, 여기 이만큼은 뭐를 준다? 전세권을 준다 이 말이죠. 왜요? 전세권도 뭘 한다? 점유를 하고, 지상권도 뭘 한다? 점유를 하잖아요. 이렇게는 줄 수 있어도 전부를 지상권 주고 또 일부에다 전세는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유한다. 봐봐. 이게 점유잖아요. 점유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 하지 다른 사람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혹시 여기 결혼한 사람 중에서 혼인신고한 사람 있죠? 혼인신고한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거란 말이죠. 알겠죠? 배타성이다 이 말이죠.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 지상권에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점유한다. 지상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지상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X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불법으로 건축을 했어요. 불법으로 건축했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불법 건축했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건물 철거를 해야 되겠죠. 건물 철거는 누가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럼 봐봐. 이렇게 불법 건축했으면 토지에 대해서 침해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에 대해서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상권자예요? 소유자는 침해 받았어 안 받았어? 갑은 뭐죠? 대지 소유권이 침해받았죠? 대지 소유권이 침해를 받은 것이고, 소유권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뭐가 침해받았어요? 이 사람은 지상권이 침해를 받았죠. 침해를 받았으니까 둘 다 뭐를 할 수 있다? 물권적 뭘 할 수 있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침해를 받았으니까 둘 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요, 갑의 토지가 지금 침해를 받았죠? 그러니까요, 갑은요 X한테 건물을 뭐라고? 철거하고 대지를 뭐래라? 인도해라. 대지를 인도해라. 그런데 대지를 누구한테 인도해라? 을에게. 왜요? 내가 을한테 땅 빌려줬으니까. 알겠죠? 을은 뭐에게 해서? 을은 지상권에 기한 건물 뭐라고? 철거를 하고 지상권으로 대지를 뭐해라?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둘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문제, 만약에 X가 지금 대지를 지금 뭐하고 있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불법으로 점유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300만 원의 손해배상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해? 여기 X의 불법 점유죠? X의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해? 갑이 청구한다? 을이 청구한다? 누가 청구해요? 을이 청구한다 이 말이죠. 왜요? 아까 말했죠. 지상권을 뭘 한다? 점유한다. 점유할 권리는 한 사람만 하는 거죠. 누구만? 을만 하죠. 그래서 을이 청구하고 갑은 청구할 수 없어. 그런데 철거 청구는 둘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물권자 청구는 둘 다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누구만 한다? 지상권자만 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남의 땅을 빌려서 쓰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상권인데, 지상권은 뭐죠? 지상권 봐봐. 여기가 윗상자 이렇게요. 윗상자를 해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세우고, 나무를 심고, 누구 땅에다가? 갑의 땅에다가. 누가? 을이 강고탑이죠? 우리가 강고탑 오면 땅 위에 있죠? 그걸 지상권이면요, 혹시 고속도로 가다 보면 강고탑 보여 안 보여? 그러면 거기 임대차가 한 사람 없어. 다 지상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무 심는 거. 알죠? 누가요? 갑의 땅에다 을이 뭘 해서? 지상권을 해서 지상권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요, 지금 봐봐. 이 을이 뭐죠? 을이 지금 여기 나무나 공작물의 뭐죠? 소유자죠? 이 공작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되는 거라고. 지금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좀 이따 질문이 금방 나오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돼. 알겠죠? 지상권자가 누가 된다? 지상물의 소유자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구 땅이다? 누구 땅에? 남의 땅에. 자기 땅에다가 나무 심을 때는 그런 필요 없죠. 그럼 여기요, 지상권은 최소한 이만큼의 기간을 보장해야 돼. 그걸 뭐라 한다? 최단 존속기간 보장. 그럼 최단 존속기간 보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최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견고한 건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수목, 이 말이죠. 견고한 건물하고 수목은 몇 년이다? 30년이고, 견고하지 않는 조립식 건물 있죠? 조립식 건물은 몇 년이다? 15년이고, 기타요, 전봇대라든가, 육교라든가, 고가도라든가, 기타 공장 몇 년이다? 5년이다. 이 말이죠. 채장
최장은 몇냐? 최장 존속기간은요 어디다? 용구무한이다. 용구무한은 100년 1000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존속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경관건물 수목은 30년이고 경과하지 않는 것은 15년이고 기타는 5년이죠. 자, 지금부터 봐. 지금부터 이걸 보면은 30년, 15년, 5년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아주 간단해. 30년, 15년, 5년. 이거 보면 만약에 이 견관 건물을요, 예를 들어서 50년으로 계약을 했어. 되는가 이 말이죠. 15년으로 계약했어. 되는가 이 말이죠. 기타 공작물을 15년으로 했어. 만약에 3년으로 했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말이죠. 여기 경관 건물은 원래 30년이죠. 그런데 50년으로 계약을 했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죠. 된다. 최소한, 최단이란 말은 최소한 30년을 보장해야 돼. 내가 남의 땅을 빌려서 그 위에다 건물을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럼 최소한 얼마를 보장해? 30년. 그런데 50년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15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몇 년으로 봐요? 15년 하면 30년으로 봐버리는 거야. 이걸 최단이라고 그래. 여기는요 5년이죠. 몇 년? 15년 돼야 안 돼요? 되죠. 3년에서 돼 안 돼? 안 되죠. 몇 년으로 봐? 5년으로 보는 거죠. 5년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이걸 최단이라고 그래. 됐죠 지금?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지상권자가 신축했을 때 이렇다 이 말이야. 신축했을 때 지상권자가.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기존의 건물이야. 기존의 건물이다. 또는요 뭐로 나오냐? 지상권 설정자.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로 누구라고 한다? 설정자 갑이죠. 갑의 건물이다. 그럼 어떡할 거야? 기존에 있던 것이고 이 을이 남의 땅을 빌려서 이렇게 건물을 건축한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이 건물이.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건 이거 기존에 있는 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기존의 건물이고 이거 지상권 설정자를 갑으로 되었죠. 이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반드시 아무리 견고한 건물도 경고해도 30년을 인정해도 되고 5년 해도 되고 1년 해도 되고 100년 해도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야. 다 된다. 경고한 건물은 반드시 30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기존의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30년, 15년, 5년의 기간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지상권자가 신축했을 때 의미한다 이 말. 이것을 우리는 존속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막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뭐한다? 사용.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라고. 남의 땅을 사용해. 이 말의 뜻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이거 뭐냐면 이렇게요. 갑의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금 뭘 가지고 있어?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요 공작물이나 수목을 만다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항상 지상권자가 누가 지상권자다?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되죠.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자. 원칙은요. 그런데 이 건물이 철거됐어. 철거가 됐어. 철거가 돼도 지상권은 소멸하는가 안 하는가? 소멸하지 않는다. 철거가 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소멸하지 않느냐? 타인의 토지를 만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철거가 되면 다시 건물을 건축하면 돼요. 알겠죠? 뭐 하면 된다? 다시 건축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에 건물의 소유자가 A한테 바뀌어. 지상권자가 을이 지상권자인데 자기가 건물을 지었다가 바꿨어. 팔았어. 그래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렇게 되죠. 건물의 소유권하고 지상권 두 개는 별개로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있을 수가 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지상권에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서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상권의 의의라고 하는 것을 보고 3번에 봐봐. 3번에요. 2번은 일필지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죠. 3번 봐봐. 부종성 여부라고 돼 있어요. 부종성 여부라고 돼 있어. 이게 여기다 별 하나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우리는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죠.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으면 지상권은 유효하게만 한다. 성립하죠. 무슨 말이다?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으면 다시 공작물, 수목 심으면 되고 건물은 지으면 되잖아요.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 동그라미 멸실돼도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죠. 왜요? 다시 건축하면 된다.
자, 이것은요, 지상권은 놔두고 지상물, 건물만 양도 팔 수 있고, 건물은 놔두고 뭐만 팔 수 있다?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 알겠죠? 이해됐나요? 늘은요, 건물과 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하는 것도 뭐가 된다? 허용이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말 수 있다? 처분할 수도 있다. 기억, 니은, 디귿, 늘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자,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보면 우리는요, 우리가 여기 토지 있죠?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요, 저당을 잡아. 저당권. 1억을 빌려주고, 땅에다가 1억을 빌리고 저당을 잡았어. 근데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느냐? 점유를 하잖아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단 말은 이 땅은 여전히 누가 쓴다? 갑이 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딱 지어봐.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저당권은 토지에다 저당을 잡았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를 해야 돼. 토지에다 저당 잡았으니까. 그런데 토지만 경매하는데 건물이 여기가 떡 있어봐. 그럼 토지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똥값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요, 돈 못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건물 못 짓게 해야 되겠죠? 건물 못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갑이 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은행은 항상 어떻게 한다? 토지에다가 저당 잡고 돈 빌려주죠. 토지에다가. 그러면 건물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은행은 여기다가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을 해. 저당권 설정하면서 동시에 지상권도 설정을 해. 그러면 지상권이 있다는 말은 을이 땅을 쓴단 말이에요. 을이 땅을 쓴단 말이죠. 은행이 땅 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놔둬버려. 그러니까. 알았죠? 언제까지요? 돈 갚을 때까지. 안 갚죠?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땅값은 건물이 있을 때 비싸요? 없을 때 비싸요? 없을 때 제일 비싸죠. 땅값이. 자기 멋대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땅 위에 뭔가가 있으면 땅값은 똥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을 경매해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은행은 저당 잡으면서 동시에 뭐도 잡는다? 지상권도 잡는다.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 자, 여기서요. 갑이 만약에 을한테 돈 1억을 갚았어요. 갚으면 뭐가 없어져요? 지상권 없어지죠. 동시에 뭐가 없어져요? 저당권도 없어져. 다시 지상권 없어지면서 동시에 저당권도 소멸을 해. 그래서 이 지상권은 언제까지만요? 저당권자가 돈 받을 때까지만. 돈 받으면 같이 없어지죠? 이걸 무슨 지상권이라고 한다?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담보지상권이 나왔죠?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밑에 2번 봐봐. 2번. 그럼 2번 보면 나왔죠? 체단 존속기한 보장이죠. 아까 얘기했죠? 30년 이상. 뭐다? 견고한 건물하고 수목하고 15년 이상 경고하지 않는 건물. 그럼 5년 이상은요? 기타 공작물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체당 기간 규정은 지상권자가 줄고 지상권자가 건축하거나 지상권자가 나무를 심어야 돼. 식재. 지상권자가. 그랬을 때 몇 년이다? 30년, 15년, 5년이다 이 말이죠. 3번 봐봐. 기존의 건물. 기존에 있는 것은 경고하든 말든 따지지 않고 기존의 건물은 체단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른쪽에 4번 봐봐요.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죠. 봐봐요. 건물 빼고 나머지 공작물, 기타죠. 기타는 원래 몇 년이죠? 5년이죠. 5년인데 지금 기간을 몇 년으로 했다? 30년으로 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자, 지상권은요 어떻게 한다? 영원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5번요 계약으로 지상권 동그라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으로 보고 6번은 말하죠. 공작물이라고 되어 있죠. 공작물은요 뭐는 빠진다? 수목은 빠지죠.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을 때 몇 년이다? 15년이다. 그러니까 수목은 언제나 몇 년이다? 30년이다 이 말. 몇 년? 30년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 두 가지로 봐 이제. 그럼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 그래서 물권이고 강행규정이니까 또 물권이고 강행규정이고 지상권은 뭐가 있다? 물권 뭐가 있다? 그래서 양도성이 있어. 양도성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이 물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가 돼.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하고 우리라는 사람하고 둘이 약속을 해. 갑하고 을하고 둘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을한테 지상권 주면서 갑이 뭐라냐? 이 땅을 내가 너한테 30년 동안 빌려줄 테니까 경관 건물.
너는 이 땅을, 이 지상권을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병한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상권을. 너 혼자 계속 지상권자가 되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래서 우리요 알았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요, 지상권은 재산권이에요. 재산. 물권으로서 재산권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병한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조건 무효가 돼. 그래서 의리요 알았어 해놓고 그 다음날 넘기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여기 봐봐요. 양도 금지 특약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양도 금지가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양도 금지가 되는 것 딱 하나. 뭐가 있죠? 전세권이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가 된다? 유효가 돼.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있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가 돼. 그러면요, 전세권은요,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있고, 특약을 하면 등기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등기하면은 대항을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지상권, 여기 또 하나 있어. 지상권 뭐냐, 여기요, 지상권 양도 금지, 지상권, 또는 여기 뭐가 있다? 지분 처분 금지, 그건 다 무효가 돼요. 오직 하나만, 뭐만? 전세권만 유효가 돼. 자, 이거 하나만 봐. 이건 어디가 있냐? 맨 위에 지상권의 의의라고 까맣게 되어 있죠? 1번. 1번에 5번 봐봐, 5번. 1번에 5번 뭐라 나왔죠?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효력이 없다. 거기다 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알겠죠? 뭐는 유효이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러면 3번 치료 지급 의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3번에 치료 지급 의무라고 나왔어? 자, 여기 봐. 치료 지급 의무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보냐? 비용상환청권을 봐. 비용상환청권, 비용상환청권. 이런 비용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뭐가 있냐?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필요비와 유익비. 그럼 여기서 지상권자가 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여기요, 필요비하고 지금 뭐가 있죠? 유익비가 있죠. 필요비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하고요. 유익비는 다 청구해. 항상 이런 봐봐. 유익비 그러면 목적물을 계량해야 돼. 계량. 유익비. 필요비는요, 필요비는 현상을 유지해. 현상 유지. 현 상태를 유지해. 이런 보면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벽지가 너무 낡으면 벽지를 발라주는 거죠. 그것은 필요비라고 그래요. 근데 외부 벽이 너무 지저분해서 건물이요, 누구도 집을 안 사러 와. 너무 건물이 지저분해서. 그럼 외벽을 어떻게 해요? 외벽에 대해서 대리석으로 다시 붙이죠. 대리석을 외벽에다 붙이면은 건물 가격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죠. 그것을 뭐라 한다? 계량이라고 그래. 그것을 뭐라 한다? 유익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비가 유익비 있는데, 지금 지상권자는 필요비는 청구 못하고, 전세 사는 전세권자도 필요비 청구 못해. 필요비가 뭐죠? 필요비가 벽지죠. 벽지값, 벽지. 이런 봐봐요. 월세 이러면 임대차에서는 벽지를 누가 발라요? 집주인이 발라요? 임차인이 발라요? 집주인이 바르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임차인이 벽지를 발랐으면. 전세권에서는요, 벽지를 누가 발라요?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가 바르죠. 아니, 전세권자가 바르죠. 그래서 전세권자 보니까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필요비는 전세권자는 청구를 못한다.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이제 비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료를 보죠. 치료를 보죠. 치료는 뭐다? 원칙적으로 우리는요, 치료는 우리가 이제 약정지상권이 있고요,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이렇게요. 약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무상 원칙인데요, 당사자 간에 뭐로? 합의로 치료에 대해서 약정을 할 수 있죠. 합의로 약정하죠. 합의로 약정할 수 있죠. 원칙은 뭐다? 무상인데요, 합의로 약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몇 년 이상 연체한다.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체를 하죠.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소멸의 청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있다. 무슨 말이냐? 갑의 토지를 을이요,
지상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지상권자로 있죠. 그런데 땅 주인이 나중에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병으로. 그런데 이 지상권자가요, 옛날 사람한테 몇 년? 1년. 새로운 땅 주인한테 1년. 이렇게 한 경우가 있고, 새로운 땅 주인한테 2년이 연체된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토지 지금 소유권이 지금 바뀌었죠, 지금. 이랬을 때 2년이라는 것은 어디 2년을 얘기하냐? 전후를 거쳐서 2년이 아니고 새로운 양수인한테 몇 년이다? 2년이다. 새로운 양수인한테 2년이 돼야 돼. 전후가 아니고. 그런데 판례가 법정 지상권에서는 또 달리 얘기했단 말이죠. 법정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에요. 돈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법정 지상권 할 거예요. 근데 법정 지상권은요, 지금 뭐 토지가 있는 데는 다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법정 지상권은 유상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상인데 지료액을요, 지료액을 어떻게 한다? 지료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요. 합의가 안 되죠. 그럼 법원에 청구를 해. 법원에 결정해달라고. 법원에서도 결정을 못하죠. 그럼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료 증감이라든가 지상권 소멸 청구 같은 것을 못하죠. 문제는 뭐냐면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 결정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있어요. 그러면 결정이 있으면 여기서 1월 1일 날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9월 1일 날 결정이 났어. 법원의 결정. 알겠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언제부터 2년이 연체가 돼야 되는가? 여기는요, 땅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새로운 사람한테 몇 년이다? 2년이죠. 근데 재판으로 지료액이 결정이 돼요. 지료액이. 그때는 언제부터 2년인가? 언제부터? 결정 후부터 2년이다? 전부 합해서 2년이다? 그래서 전후를 거쳐서 2년이 돼야 돼. 전후를 거쳐서 2년. 전후. 그래서 지금 뭐죠? 결정되기 전. 왜요? 여기서 지료를 달라고 소송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너무 비싸다고 소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료를 받을 수 있는 때부터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합해서 모두 몇 년이 되면은 2년이 되면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알겠죠?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런데 땅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한다고? 새로운 사람한테 몇 년? 2년. 말을 지금 이해를 했죠,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나죠.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료 지금은요. 자, 1번, 1호는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원칙은 무상이다. 이 말이죠. 자, 2번요. 지상권에 있어서 줄고 지료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지료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 자, 맨 끝에요. 기억의 맨 끝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옆집 그거 이퀄 지상권 양수인에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말은 지상권 양수인에게 지료 청구 X,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지금요 3번 지료 지급 의무에 1번을 보고 있어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2번의 기억을 보고 있어요. 2번의 기억. 자, 니은은요 당사자인 지상권자에게는 약정된 지료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료는 등기 없어도 당사자 간에는 청구해. 제3자한테 청구를 못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봐봐. 3번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아까 뭐라 했죠? 누구한테 2년이다? 토지 양수인에게 2년이다. 그래서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2년이 돼야 소멸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4번 법정이상권이죠. 거기다 써면 끝에다가 유상원칙이라고 써. 법정이상권에다가 가로 여기 닫고 유상원칙 이렇게. 그러면 유상원칙이라고 썼어요. 자, 밑에 보면 먼저 기억은 뭐 한다? 까맣게 된 것만 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뭐를 한다? 법원이 정한다. 알죠? 법원이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그런데 여러분요 뭐를 한다? 법정이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자, 여러분요 니은 동그라미하고 니은에서 그것을 6번으로 밑으로 끌어. 6번으로 끌어가지고 좀 화살표로 해. 6번. 니은에서 6번 끌어가지고 6번 했어요. 6번 봐봐. 지료 X가 판결 동그라미 판결에 의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판결 확정 후부터 2년이라고 해서 전후를 거쳐서 2년이다. 전후. 그래서 6번 봐봐. 이제 지료 X가 판결 동그라미 했어요.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판결 확정 전후 2년. 판결 확정 전후를 거쳐 2년 이상일 때 지상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확정 판결 전후로 거쳐서 몇 년이다? 2년이다. 2년 이렇게. 그럼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달라진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말한다. 우리는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상권 이렇게. 됐죠? 그럼 여러분 여기 하나만 더 봐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뭐를 봤냐면 거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지로지급 의무의 2번에요. 2번에 기억하고 니은 한번 봐봐. 2번에 기억하고 니은 보고 계세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 말이죠. 이게요 갑이 지상권자죠. 여기 아니 갑의 소유자고 지상권자죠. 지상권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갑하고 하고 월 30만 원 남의 땅을 쓰니까 월 30만 원 쓰기로 합의를 했는데 아직 등기는 아직 안 한 거예요. 등기를 안 했어. 그래도요 갑은 을한테는 청구해. 당사자가는 등기가 없어도 돼. 이런 우리가 집 월세 주죠. 월세 주면 월세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도 월세 받아 못 받아? 받죠. 당사자 간에는 등기 없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지상권자가 병한테 지상권을 넘겼어. 지상권을. 그러면 지로가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받은 30만 원을 병한테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새롭게 약정을 해야 되겠죠. 그대로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지금요 기억 토지 소유자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니은은요 당사자인 지상권자에게는 당사자 간에는 등기가 없어도 지로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어디 보냐 59페이지요 법정 지상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